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면 손이 너무 차가워서 물이 얼음처럼 느껴집니다. 밥 먹고 설거지 좀 하고 나면 벌써 피곤합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려고 아파트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에 꼭 계단쯤은 거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서서히 조금씩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봅니다. 검사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수치는 정상 범위예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이 말이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분명히 내 몸은 뭔가 이상한데 원인을 모르니까요. 이상하다는 건 확실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28년간 노년기 혈관 건강과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준혁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보내는 아주 초기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 쉽게 피로해지는 것, 숨이 가빠지는 것,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몸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후, 5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약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지금 당장 있을 수도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 바로 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대로 먹으면 생활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꿀을 먹어도 되는 사람과 절대로 피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28년 연구 경험에서 확인한 올바른 활용법까지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60대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요즘 부쩍 피로하고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본인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박정희 67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세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분들도 어머니가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이상해요. 잠을 분명히 7시간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해요. 그리고 아침에 손을 보면 너무 차가워요. 여름인데도 손이 시려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산책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상쾌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뭔가 이상한 건 확실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28년간 만난 60대, 70대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봐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높지 않대요.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십니다. 숫자로는 정상인데 몸은 정상이 아닌 느낌. 이게 더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작은 생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지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뒤에 나올 올바른 섭취 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히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오늘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몸 여기저기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시큰거린다, 허리가 뻐근하다, 근육이 줄었다, 이런 변화를 먼저 떠올리시죠?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거울을 보면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픈지 안 아픈지 바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28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히 변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속 혈관을 모두 이으면 약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엄청난 길이의 통로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새 호스는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서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몇 년 쓰다 보면 딱딱해지고 굳어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줄면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말단까지 충분한 혈액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숨이 가빠지는 것도,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도 모두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혈관학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성인의 상당수가 혈관 탄력 저하와 관련된 수치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온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오늘 어제보다 나빠진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1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만났던 김상우 71세님도 그러셨어요. 3년 전만 해도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북한산 정상까지 거뜬히 오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르막길이 힘들어지셨대요. 처음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코스를 쉬운 걸로 바꾸셨는데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공원 산책도 버거우시대요.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흐름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운동도 중요하고 식이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꿀은 달잖아요. 당뇨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노년기에는 단 음식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꿀은 분명히 당분이 있는 식품입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주성분이에요. 많이 먹으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단맛이라도 정제 설탕과 천연꿀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와 여러 해외 연구를 보면 천연꿀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내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과 관련된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건이 맞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바로 양과 타이밍입니다.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영자 65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꿀물을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셨는데요.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공복에 진하게 타서 한 컵씩 드셨거든요. 꿀을 큰 스푼으로 2스푼씩 넣으셨대요. 물도 뜨겁게 끓여서 바로 타셨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꿀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꿀처럼 당분이 있는 식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타시는 분들 계시죠? 편하게 녹으니까 펄펄 끓는 물에 바로 넣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꿀을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효소들이 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바로 타시면 안 되고요. 물이 조금 식은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지근한 정도, 손을 담가도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꿀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벌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꿀 섭취에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좋다, 매일 드셔라, 이런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제한이 없고 양을 잘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생활습관 관리의 한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꿀을 생활에 활용해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28년간 상담하면서 확인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적당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영양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적정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스푼이 아니라 작은 티스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약 15g에서 30g 사이인데요. 이보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대사 기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거든요.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장량보다 적게 시작해서 몸 반응을 살피시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만났던 최민수 69세님은 처음에 티스푼 반 정도로 시작하셨어요. 약 7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일주일 정도 드시면서 속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컨디션에 변화가 있는지 살피셨습니다. 괜찮으시니까 둘째 주부터 티스푼 하나로 조금씩 양을 늘리셨고요. 이렇게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옆집 하는 분이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다음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공복에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빈속에 당분이 갑자기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피로감이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후에 드시거나 공복에 드실 때는 물에 아주 묽게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티스푼 반 정도를 녹여서 천천히 드시면 위 부담도 적고 흡수도 더 부드럽습니다. 한 번에 벌컥 드시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순희 72세님은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따뜻한 꿀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 정도 지나서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드시면 혈당 변동이 더 완만해지거든요. 이분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잠들기가 전보다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1시간 넘게 뒤척이셨는데 요즘은 30분 안에 잠이 드신대요.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라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분에게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물 온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40도에서 50도 정도, 손가락을 담가도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탕, 온탕 정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온도에서 꿀을 녹이시면 성분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흡수도 좋아집니다. 끓는 물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물을 끓인 다음에 컵에 따르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꿀을 고르느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섞인 제품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꿀이라고 표시된 제품 중에서 실제로는 당류가 첨가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은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국내산 천연 벌꿀, 특히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처럼 단일꽃에서 채취한 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맛이 부드럽고 향이 은은해서 드시기 편하고요. 밤꿀은 색이 진하고 맛이 진해서 호불호가 있지만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원재료명과 함량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재료명에 꿀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결정이 생겨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하기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굳은 꿀은 따뜻한 물에 병째 담가두시면 다시 녹습니다. 상온에서 서늘하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 뚜껑은 항상 잘 닫아두셔야 수분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꿀은 보조수단입니다. 꿀 하나로 건강이 확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고 그 위에 작은 도움을 더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꿀을 먹으니까 운동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지 한 가지 음식이 마법처럼 모든 걸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부터 짚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꿀은 달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설탕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당뇨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꿀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죠.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했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이렇습니다. 천연 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적절한 양을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하면 생활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하셔야 합니다. 결국 양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되고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대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시면 유익한 항산화 성분과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당분만 남는 셈이에요.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나 중성지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제가 28년간 만난 분들 중에는 잠들기가 편해지셨다는 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 손발이 예전보다 덜 차가워진 것 같다는 분,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일상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편해지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물을 끓이신 다음에 컵에 따르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물 온도가 손가락을 담가도 뜨겁지 않을 정도 40도에서 50도 사이가 되면 됩니다. 거기에 작은 티스푼으로 반 정도의 꿀을 넣고 잘 저어서 녹이세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수면에 변화가 있는지, 아침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괜찮으시면 계속하시고 뭔가 불편하시면 중단하시면 됩니다. 내 몸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정확합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60대가 50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70대가 6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건 가능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훨씬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일상이 힘드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작은 습관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부엌에 이미 있는 음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그게 쌓이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내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과 수면을 동시에 망치는 의외의 밤 습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잠들기 전에 하는 이 습관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간 노년기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이준혁 박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습니까? 혹시 꿀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